안녕하세요. 라파의 숲 심야 산책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라파의 숲 안내자 리라입니다. 이 시간은 밤에 산책을 나가서 친구랑 가볍게 이것저것 떠들듯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조금 어떨까 궁금합니다. 오늘 직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쉬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공부를 했던 학생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분주하게 움직이든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이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지치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 마음 상태가 정말로 괜찮은지 어떤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오늘 내 몸과 마음을 위해서 건강한 식사와 또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 가지셨을까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고 그럴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우리가 나를 부모가 돌보듯이 돌봐주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숲에서 아이들과 놀이하는 숲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과 숲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상담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숲에 나가서 이런저런 곤충들을 살펴보고 또 숲은 어떤 상태인지 함께 관찰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함 그리고 충만한 마음이 들고요. 동시에 제 삶을 고민하고 또 이 라파의 숲을 운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휘몰아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안함이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풍랑이 크게 파도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잠잠해질 때도 있고, 그 물결이 아주 고요할 때도 있고, 시시각각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 여러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항상 좋기만 하고, 항상 나쁘기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흘러가는 그 물의 흐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사연을 받아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연이 없어서 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왕따를 당했는데요. 그게 제가 20살 때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8개월의 경험이 7년, 8년 이렇게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아 왜 저게 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지?'라는 판단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무리가 있었는데 사실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왕따, 따돌림 혹은 은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타겟이 됐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식으로 왕따를 당했냐면 저는 물리적으로 맞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있었던 싸이월드에 내 이야기가 계속 올라온다든지 네이트온이나 카톡으로 폭언을 한다든지 혹은 그냥 저를 보면은 속닥속닥하면서 저를 보면서 비웃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걸어가면은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막고 표정을 찡그리거나 어 그런 것들이 제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까지 그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그 친구들이랑 화해하고 같이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과 같이 다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되면 내 아픔들이 사라질 것 같은 기대감.
소망, 이런 게 꿈으로 발현됐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영향을 줬던 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가까이 앉으면 그게 너무 불편해서 항상 꼿꼿하게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저한테서 냄새가 나서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항상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걸 타면은 옆에 사람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 창가 쪽으로 완전 쫙 붙어서 앉아 있는다든지 혹은 그냥 안 앉고 서서 가는 걸 선택한다든지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돼서 꿈을 꾸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인 지 좀 오래됐습니다.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저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증상들이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영향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데 사실 수많은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어 13살의 저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도 컸던 일이라서 그게 제 전반적인 삶의 형태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귓속말을 하는 게 보이면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거나 어지러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뭐가 문제일까? 나는 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떤 게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나는 나를 왜 미워할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석사를 공부할 때 상담심리라는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상당 부분이 많이 잦아들고 저에 대해서 찾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장 크게 찾았던 저의 왜곡된 신념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완벽한 모습만 보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버릴 거야. 라는 게 저한테 되게 커서 평가에 대한 거, 이게 되게 예민해요. 지금도 예민합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이겨내고, 계속 이겨내고, 계속 이겨내려고 지금, 그런 마음까지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평가도 그냥 다 받아들여야지. 라는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어린 저를 달래주는 거. 너가 그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리고 너가 그 시간이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지금까지도 무서울까라는 걸 알아줬던 그 공감이 저한테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부딪혀 보려고 노력했어요. 왠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상대방이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 그냥 가서 물어봤습니다. 계속 내가 그게 신경이 쓰이니까 가서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까? 정말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거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음, 대학원을 다니면서 강의 시간에 이제 막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천천히 들어보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이야기 해? 이렇게 직접 물어보았을 때, 생각보다 전공 이야기를 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하거나,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발견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친구 사이에서도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 같아. 저 친구 표정이 점점점 굳어져. 라는 게 느껴지면은 그냥 물어봤습니다. 혹시 기분 나빠? 혹시 너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한 게 있어? 너 기분 지금 좀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혹은 실제로 기분이 나빴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도 있는데요.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아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그랬구나.' 하고 같이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 이런저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아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에게 나쁜 시선을 던지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 주고 있구나.'라는 그 오해의 렌즈가 좀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많이 노력을 했던 건 저를 돌봐주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 내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나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세심하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이거를 제일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많지만 나를 참 많이 평가해요. 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저한테 항상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합니다. 인정짓지 않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 마음을, 내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저를 미워하는 말이나 저를 평가하는 말이나 그런 말들이 저한테 떠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잠깐 스탑 멈춥니다. 그거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먼저라서 '아 나 지금 나 평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금 천천히 저랑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너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가 잘못하면 또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구나. 음. 많이 불안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너를 향한 비난이었구나." 평가하는 저도 조금 달래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근원적으로 그 불안이 들었던 마음, 내가 근원적으로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보려고 해요. 아, 너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이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나왔고, 그때 너 마음은 어땠고, 여기서 너가 잘못했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려고, 또 나의 생각을 전환해 보려고, 깊이 파고드는 경험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비교가 쉬운 시대인가요? SNS라는 게 나오면서 우리가 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속속히 보게 되고 또 참 꾸미기 쉬운 세상이라서 꾸며진 것들을 보면서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SNS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미디어 혹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나의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면, 나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게 다시 공격으로 나에게 돌아올까 봐.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 이야기를 쉽게 하는 문화도 아니고, 우리는 또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징징거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꺼내기 두렵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는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또 짐을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나를 얼마나 믿었으면 이 얘기를 해줬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꺼내줬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고민도 듭니다. 저는 제가 상담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내 이야기를 궁금해 하는구나.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공감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지, 저들이 조언하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충고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공감하면 좋을지 사실 우리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감정은 어떻게 다루는 건지, 누가 알려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조부모님들 세대에서는 그걸 꾹꾹 누르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이 됐던 시대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그런 희망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마치 강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몰래 혼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이 심야 산책 시간에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도 되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리고 공감을 나누고 또 같이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더 한 발짝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그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듭니다. 제가 동화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요. 이 동화책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화의 제목은 기억은행입니다. 최은영 글, 도아마 그림입니다. 원래는 이게 그림이 있는 책인데요. 저는 글만 읽어드릴게요. 캄캄한 밤, 사람들은 생각에 잠겨. 오늘 잘못한 일, 실수한 일, 부끄러운 일, 속상한 일.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올라.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어. 바로 그때야 우리는 일을 시작해. 은행에 출근하면 오늘의 기억들이 쌓여 있어. 우리는 기억들을 금고에 차곡차곡 보관해. 중요하지 않은 기억은 없어. 어떤 금고에는 보물 같은 기억이 가득해. 보물처럼 안 보인다고? 자세히 들여다봐. 소중한 건 알아볼 수 있어. 하지만 어떤 금고는 기억은행원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해. 우리가 기억을 배달하러 나설 시간이지. 사람들을 찾아가. 꿈속으로 찾아가. 슬픈 꿈이야. 오늘 밤에도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를 기억할까? 이제 꿈속으로 들어갈게. 너의 기억과 함께. 나는 잘하는 게 없어. 한심해. 멍청해. 어렸을 때도 지금도. 어? 야구공이 있네? 그러고 보니 야구 안 한 지 정말 오래됐구나. 안녕. 혹시 이 공 기억나? 한번 던져볼래? 그래, 맞아. 난 언제나 스트라이크였지?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
벌써 20번째. 난 왜 이럴까? 커피 마실 자격도 없어. 안녕, 이 비행기 스크랩북 기억나? 어디서 찾았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서 타! 눈이 오네. 아유, 추워. 일어나야 하는데 꼼짝도 못하겠네. 다리가 안 움직이네. 걷기도 힘들고. 아가, 추운데 왜 여기 있니? 안녕, 우리 같이 뜨개질하자. 엄마가 뜨개질을 하면 나도 따라하면서 놀았지. 꼭 너처럼. 어우, 손님 기다리는 거 지겹다. 오늘도 혼자야. 아무도 안 왔어. 책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얘,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안녕, 여기 잠깐 앉아봐. 어렸을 때 내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네?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맞아, 내가 바로 어린 시절의 너야. 우리는 밤마다 특별한 일을 해. 슬픈 사람들을 조금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슬픈 사람들이 아주 많은 밤이면 우리는 수많은 금고들을 하나하나 열어봐. 기억으로 가득 차 있길 바라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어떤 기억을 저금했을까? 너의 기억 금고가 궁금하지 않니?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이 뭐라고 적으셨냐면, 어린 시절의 즐거운 기억과 쓸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 마음속 어린이는 생각보다 힘이 세다는 걸 깨달아가며 이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는 이 책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이 책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억 금고에 저장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아, 나는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을 저장했었지? 혹은, 아, 내가 오늘은 이 기억을 저장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일들이 있고 여러 마음, 감정, 생각이 떠오르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느라.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 심야 산책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 잘 자요.